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웹핑남입니다. 오늘은 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불안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날 한 제자분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쌤, 투자를 할 때마다 조금씩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데이터를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 매매에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백테스트를 계속 해야 하나요? 아니면 10불 매매를 해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경험을 쌓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다다익선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답변이 될 수 있고,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데이터 확인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매법이 많지만 제가 하는 돌파 매매 기준으로 한다면 한 가지예요. 뭐 50, RSI 50을 돌파하는 이 자리만 먹는다. 나는 수많은 타점이 있지만 이 자리에 진입하고 전저 손절을 하고 롱을 터지기 전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롱을 먹는 매매를 한다. M에 대해서 추세선이 돌파를 하고 RSI 50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 타서 전고의 손절을 맺고 하락이 나오면 여기까지 먹는 이런 매매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타율이 80% 이상이 나오냐는 거죠. 안 나온다면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백데이터를 충분히 해 보았을 때 제가 진입하는 조건, 익절하는 조건, 손절 조건 등을 다 따져 보았을 때 80% 이상의 승률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매매 경험으로 계속 수익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더 많이 수익이 나고 안정적으로 시드가 크게 불려나가는 매매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원칙대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몇천 번, 몇만 번 매매를 해보아서 충분한 매매 경험이 있어서 판단이 되지만 이게 백데이터만 확인해서는 포지션을 제대로 유지하고 진입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표현인데, 음대에 교수님께서 어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이건 이렇게 치는 거야. 게으름은 이렇게 읽는 거고, 자,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 돼. 하고 엄청 어려운 곡을 보여줘요. 자, 쳐봐. 그러면 칠 수 있나요? 절대 칠 수 없습니다. 절대 따라하지도 못해요. 동일하게 치는 게 아니라. 인지하지조차 못합니다. 제가 추세 분석하는 영상을 대놓고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제자분들께서는 와, 이렇게 어떻게 대놓고 올리냐, 이런 거를 다 풀어도 되냐고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매매법과 추세 분석하는 방법, 타점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웠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알아듣는 건데, 코인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 저렇게 말하면은 나도 코인 분석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보이는 거고, 아는 거에 대해서 체르니부터 시작해서 기초부터 계속 연습을 해야 어려운 곡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인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1년 정도 이론을 공부를 하시고 타점 매매 연습을 하셔야만 고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전업 트레이너로서 전업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고요. 백데이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점 연습까지 해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많이 해보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점 연습을 해볼 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제게 기법을 배우고 나서 이론적인 매매법을 배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진입은 잘하고 손절은 잘 거는데 익절을 못합니다. 익절도 연습을 해야 하고
진입도 연습해야 하고 손절도 연습해야 하고 익절도 연습해야 합니다. 이거는 별개의 영역이에요. 연관되어 있지만 별개의 영역입니다. 손절을 안 하면서 제게 매매법을 배워서 손절을 신경 쓰지 않고 매매를 한다면 5%씩 벌어서 한 번 이럴 때 청산 나서 그냥 시대가 다 갈리는 수가 있고요. 익절을 연습을 안 하면 15분 봉에서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1시간 봉 파동으로 다시 눌리면서 본절이 나갑니다. 손절이 나가거나 내부 파동에서는 15분 봉 파동에서는 상승이었지만 1시간 봉 파동에서는 이게 넥라인이고 다시 하락 파동이 지속이 되면서 1시간에서 추세가 돌지 않고 떨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본절과 손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는 1시간 봉 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1시간 봉의 이 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15분 봉만큼 줄 먹으려 해야 해요.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는 자료들도 보시면 제가 귀신같이 익절하고 도망칩니다. 이런 것들이 차트가 80% 이상 흘러가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영상이 길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근거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쉽고 신뢰성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잠시만 죄송해요. 숏? 자, 숏입니다. 이게 제가 공유드린 숏 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익절하고 도망칩니다. 이러면 4%, 5%.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올라갔죠? 이렇게 아랫꼬리로 말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밑바닥에서 판 거죠. 보시면 5분 봉입니다. 5분 봉만큼만 숏 매매를 하고 튄 거예요. 그럼 올라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왜 5분 봉에서 먹고 튀었냐면 1시간 봉, 4시간 봉에서 숏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말아 올리는 거. 이거는 올렸다가 지운 것 같습니다. 자료를. 롱에 대한 이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게 필요합니다. 프랙탈을 쪼개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의 지금의 캔들 무빙이 15분 봉만큼 80% 이상 타일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자리인지 1시간 봉만큼 올라가고 떨어지는 자리인지를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4시간으로 대파동을 보고 1시간 봉으로 매매 자리를 보고 15분 봉으로 숏을 탔습니다. 그럼 15분 봉만큼 떨어졌을 때 칼 익절을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큰 파동에서의 여기에서 내려오니까 1시간 봉에 1파 첫 번째 파동이 시작이 될 것 같아. 말아 올려서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타기 위해서는 4시간 봉, 1시간 봉, 15분 봉을 보는 게 아니라 날봉과 4시간 봉과 1시간 봉으로 파동 자리가 나왔을 때 동시에 4시간 봉과 1시간 봉과 15분 봉의 자리가 겹쳐졌을 때, 이 4개의 자리가 겹쳐졌을 때만 15분 봉으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진입한 타점에 80% 이상 익절이 나오는 캔들 무빙의 패턴이 15분 봉짜리인데 수익이 낮다고 해서 1시간으로 그냥 근거 없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절이 나거나 손절이 나는 거거든요. 아, 줄먹을 했는데 했으면 먹을 수 있었는데 손절이 났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5%만 먹으면은 엄청나게 크게 시드를 불릴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타점을 넘겨서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봉까지 3개의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4개의 타임테이블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으로서 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줘야 하고요. 나의 오늘의 누적 수익이 10% 이상인 경우에만 5% 손절을 걸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손절의 금액은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두 개를 같이 보고 손절에 대한 레버리지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하고요. 분할 익절을 해도 좋습니다. 그게 안 맞으면, 시드와의 비율이 안 맞으면. 프랙탈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손절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 설명한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여서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 불안감을 주는 원인 중 하나는 매매 그릇 때문입니다. 매매 그릇이란, 내가 원칙 매매로 시드를 운영할 수 있는 크기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과 1000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300만원인 사람은 300만원으로 매매를 할 때 엄청난 심적 부담감을 느낍니다. 한 달 월급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300만원은 그렇게 큰 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 크기가 다르고, 이 크기는 내가 매매를 잘하고 못하고에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연습으로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너무 큰 시드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배 가까이 되는 백업 시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으로 매매를 해서 목표 금액이 차면은 전 출금을 하고 100만원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예시입니다. 꼭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닌데, 내가 뭐 300불로 매매를 할 때는 3000불을 찍는데 10배가 계속 찍어져요. 이게 계속 성공을 합니다. 10배씩 찍는 게. 근데 3000불로 매매를 하면 4000불을 못 찍어요. 그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한 매매를 기록해서 내가 300불로 3000불을 찍을 때는 어떻게 매매를 했고, 3000불에서 4000불을 찍을 때는 어떤 부분의 매매가 달라졌는지 매매 기록을 기준으로 복귀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 카페에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분명히 300불에서 3000불로 매매를 할 때에는 없어도 되는 돈이다 싶어서 배운 대로 W에 진입해서 추세선 돌파할 때 타서 하단 손절 걸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한 3캔들에서 5캔들을 먹고, 단봉으로 나오면 한 7캔들에서 입절을 기계적으로 했다. 근데 시드가 커지니까 똑같이 5% 수익이어도 300불일 때는 15불이었던 게 3000불일 때는 150불이니까 이 욕심에 여기서 입절을 못하고 더 올라갈 것 같아.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본절이 나거나 손절이 나서 시드가 갈린다. 분명히 달라지는 매매법이 있을 겁니다. 시드가 너무 커지면은 그거는 다른 매매법이 필요한데 그거는 지금 다룰 주제는 아니니까요. 시드가 너무 큰 게 아닌 이상은 동일한 매매법으로 계속 매매가 가능합니다. 15분 봉으로 매매가 안 되면 1시간 봉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고, 나의 매매 시드가 내 그릇에 적합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해요. 그거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나는 내 매매 그릇은 3000불 정도야, 풀시드로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3000불로만 매매를 하십시오. 내 매매 그릇은 300불 정도야. 300불밖에 안 돼. 그럼 300불로 하십시오. 300불로 3000불 만들고 출금을 하고
그 다음은 400불로 매매를 하면서 그릇을 키우시든 350불로 해서 그릇을 키우시든 내가 계속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그릇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300불로 한 두 달 동안 계속 3000불은 계속 만드는데 2달 정도 매매하면 내가 3000불만 되면은 계속 시드를 까먹는다. 그러면 300불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3000불로 굳이 매매할 필요 없어요. 이거를 조금씩 이 시작 시드와 목표 시드를 조금씩 넓혀 나가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로 예시를 한 가지 들어드리자면, 예시입니다. 1000불로 매매를 합니다. 7000불이 목표예요. 이번 달은 7000불을 만들겠다. 좀 과하죠. 한 3000불로 합시다. 3000불이 목표다. 300%만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3000불을 찍었어요. 저는 그러면은 한 번 손절이 날 때까지는 출금을 하지 않습니다. 4000불이 되든 5000불이 되든 6000불이 되든 계속 매매해요. 한 번 손절이 날 때까지. 한 번 손절이 나죠? 싹 출금합니다. 1000불 남겨놓고. 이거를 1100불로 올려도 됩니다. 조금씩. 그 다음은 3300불로 올리는 거예요. 목표 시드를. 근데 만약 내가 손절이 났어요. 1000불에서 3000불까지는 찍었는데 3000불 되자마자 손절이 났어요. 마의 벽에 부딪혔어요. 5%가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출금합니다. 3000불 다시 도전합니다. 근데 5% 이상 수익이 더 나면 이만큼 내 그릇이 넓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합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백업 시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많은 분들이 내가 운영 시드가 1억이다 싶으면 1억을 다 거래소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건 풀시드 매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과 동시에 손절을 걸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업 시드로 30배 이상의 시드를 외부 계좌에 넣어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안 쓰는 유동 자금이고 거래소에는 30분의 1만 들어가 있는 거죠. 계속 출금합니다. 계속 벌면 출금, 벌면 출금, 벌면 출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돈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게 충분한 수익금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시드만 운영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해야 제가 이성적인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30배가 넘는 모든 시드를 다 가져와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시드의 30배 시드로 매매를 하라 그러면 저는 지금처럼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잠도 못 잘 거고 숨도 못 쉴 거예요. 이거 이러면은 어떻게 되지 싶은 생각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숏을 타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탔어요. 손절 여기에 걸고.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드가 커지면.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여기 그 리테스트 온 거구나.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절을 하고 싶어지는 욕구가 너무 강해지겠죠.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시드가 너무 커지면.
아, 저는 잘 되는데요. 그건 아직 시드가 덜 커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매매 그릇이라는 게 존재해요. 저는 그걸 백업 시드라는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아, 이거 다 터져도 난 이미 출금한 게 얼마고 쌓여있는 게 얼마야. 괜찮아. 내일 또 벌면 되지. 뭐 다음 주에 벌면 되지.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시드를 운영하시기보다는 제가 사용하는 이 이성적인 매매를 하는 팁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그릇이, 매매 그릇이 얼마 정도인지를 인지를 하시고 시대를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성토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